6월 13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내일 시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라고밖에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 기준으로 지금 지수를 올해만 한 5번 정도를 저희가 이제 겪었는데, 물론 퍼센트로 하락은 가장 큰 하락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때 찍고 반등을 주긴 했지만 사실 시장이 이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데요. 1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이죠. 15일 새벽에 나올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절대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앞으로 일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많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힘들었던 시장,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서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꺼번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박근호 매니저님과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순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가 돌아올 인프라라고 해주셨네요. 네, 사실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어떤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것과 주가가 오르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약간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장이 이제 오늘 장이었었는데, 일종 인프라 투자, 인프라 하면 우리가 보통 SOC라고 얘기를 하는 도로, 항만 이런 어떤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이 전기 쪽 인프라가 앞으로 굉장히 지금 현재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하기 위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일단 이쪽 중에서 가장 최근에 좀 견조한 종목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전기 쪽 인프라라고 살짝 힌트를 네네.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보통 우리가 전선을 얘기를 하면 대한전선, 그다음에 LS 이런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있는데, 네.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선 빼고는 이제 전기와 관련된 건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우리가 가정까지 전기가 오면 많은 이제 배전, 송전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LS 일렉트릭이 종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특별한 이미지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특별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네. 전기에서 전선 빼고는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력 인프라 및 태양광 사업 성장 기대. 이거는 이미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성장을 했고, 최근에 좀 약간 분위기가 다운되긴 했습니다. 근데 계속 좋아지고는 있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자동화 부분. 사실 이 LS 일렉트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떤 기업인지 보면은 좀 약간 너무 좀 구식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적으로.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 LS 일렉트릭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장 후반에 좀 빠지긴 했는데, 오늘은 정말 다 빠지는 예, 가격 장 후반에 빠지긴 했는데 장 초반에 그래도 좀 약간 오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오늘 굉장히 견조한 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최근의 흐름 보더라도 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올해 흐름을 보면 그동안에 시장에서 이런 구간에서 폭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견조했고, LS 일렉트릭 저는 사실 오늘 빠진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빠진 이유는 사실 주식이라는 한 단어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식이면 떨어져라. 네. 주식이면 떨어지고 딱 그 이유인데, 일단은 LS 일렉트릭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상 이렇게 오늘 관심 종목으로 LS 일렉트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LS 일렉트릭의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목표가는 6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8,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LS 일렉트릭 내일 시장의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8,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는 현충일
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2주 만에 만났잖아요. 굉장히 네. 긴 시간이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네.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저도 고민이 들었는데 이번 주 시장의 주요 포인트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FOMC가 예정되어 네. 있죠. 오늘 내일 경제방송 TV만 틀면 아마 이 얘기만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이 될 텐데요. 15일 새벽. 지금은 이제 연준 의원들이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이쪽과 관련돼서 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도 언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이 이제 오픈될 때까지. 근데 베이시스 포인트를 얼마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0.5냐 0.75냐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과연 0.5를 만약 올린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그럴 줄 알았어 안도 랠리가 나올 것이냐 사실 전 그 부분은 조금 퀘스천 마크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시장에 돈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돈이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 몇 포인트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 반등은 줄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낮게 우리가 보통 베이비냐 그 빅이냐 아니면 자이언트냐 얘기를 하는데 빅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증시 밸류에이션 진입이 매력이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밸류에이션상 보면 종목별로 가격만 보면 네. 딱 이런 느낌을 주는 가격들이 있잖아요. 와 이건 지금 사서 묻어주면 진짜 시간만 지나면 엄청나게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가격대가 종목마다 다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50%는 다 그 정도 가격 쪽으로 진입을 한 상태예요. 근데 근데 진입을 해서 사실 더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이 태반인데 그냥 그 가격을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 사실 주식 투자에서 매력은 없겠죠. 메리트는. 그래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로나 때 2월달, 3월달에 주가를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가 8% 떨어진 날도 있었어요. 코스피가 네. 거래소가 8% 떨어진 날도 있었었는데 지금과 그때는 분명 분위기가 많이 틀리거든요. 오늘 현재가 창을 아마 본인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군들 현재가 창 많이 보셨겠죠. 근데 매도가 막 우다다다다다 나오는 게 아니라 거래도 굉장히 차분하고 떨어지는데도 굉장히 차분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 장은 팔 투자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사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굉장히 좀 차분했었는데 물론 선절이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떨어진 다음에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식을 손절매는 약세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지금 현금을 챙기고 장을 떠나겠다라고 그러면은 손절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손절매는 강세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손절매는 강세장에서 왜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손절매는 강세장에서 하는 거지 약세장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강세장은 주도주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가 아니다. 그럴 때는 지수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보이는데 내 것만 안 올라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손절을 하고 조금 주도주 쪽으로 옮겨가는 거고요. 약세장은 지금 내 거를 팔고 다른 걸 사더라도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종목을 샀을 때 난 그게 최선이어서 샀기 때문에 그 종목을 팔고 차선책을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동참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관망 쪽으로 하지만 섣불리 저점을 예상을 해서 있는 현금을 쏟아붓는 전략도 좋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최악의 인플레 쇼크가 찾아왔지만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저가에 줍줍해도 괜찮겠다. 저는 줍줍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조금 더. 현금도 저는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리 폭락장이 와도 떨어지지 않는 종목이 바로 현금이죠. 네. 그렇죠. 좀 아껴놔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떨지 고엔스탑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 자리했고요. 인터넷 대표주와 자동차, 엔터주, 자율주행, 사료주와 콘텐츠, 교육 서비스, 방산주, 가상화폐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정말 파란불이 많아서 참 속상한데요. 너무 이게 극명하게. 네. 참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네. 삼성전자가 역시나 오늘 또 신저가를 경신을 네, 했는데요. 네. 이러다가 5만 전자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의견을 드린 것들을 대부분 보면 오늘 오른 거는 대부분 스탑을 드렸고 네. 오늘 떨어진 건 그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내일 어느 정도 이 정도 떨어졌는데 기술적 반등 안 나오는 적은 사실 없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주 특이하게 오른 종목군들은 내일 뭐 오를 수도 있지만 장중에는 좀 약간 하락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 삼성전자 그 의견을 좀 드리는데 네. 자료를 보면서 한번 오늘도 뭐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아마 환율이었을 거예요. 환율 진짜 너무 뭐 속된 표현으로 이게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한번 차례로 2장 정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잠깐 좀 보여주시면 이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흐름인데요. 네.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가장 뭐 내노라는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모아서 지수로 평균한 건 다들 아실 거고 중요한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위에서 좀 많이 굉장히 뭐 내려와 있거든요. 위쪽에서는 거의 4천이 넘었었는데 지금 현재 뭐 2천대 중후반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런 구간들에서 예전 같았으면 이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 반등하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따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따라가진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장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위쪽은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 주가 흐름입니다. 64,000원, 65,000원이 굉장히 큰 가격 지지대였었는데 이제 깨고 내려갔는데 뭐 삼성전자에다 차트로 어떤 뭐 패턴을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선이 뭐냐면 환율이거든요. 환율과 삼성전자의 흐름은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인다. 그러니까 환율이 급 반등하는 시기에서 삼성전자 계속 떨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뭐 환율이 조금 안정됐을 때는 길게 보면 여러분들도 HTS에서 각자 좀 설정을 하신 다음에 삼성전자 주봉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율이 좀 안정됐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도 좀 반등을 모색을 하다가 최근에 뭐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타켓이 될 수밖에 없는 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지금 뭐 실적을 얘기를 하고 뭐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뭐 다시 한번 뭐 증설을 하고 뭐 TSMC와 삼성의 뭐 선진 뭐 그 3나노 공정 뭐 이런 것들의 뭐 경쟁 이런 것들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 의견 하향 뭐 8월 달에 나오는 뭐 갤럭시 폴드, 플립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율이 안정이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이제 하락이라기보다는 안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환율만 안정이 되면 삼성전자는 뭐 떨어지라고 빌고 아무리 큰 악재가 나도 아마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조금은 기대치를 좀 낮추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나빠서도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시장의 어떤 수급상에서 가장 불리한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감안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은 좀 뭐 기술적인 테크니컬 바운딩은 좀 나온다라는 의견으로 고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환율이 안정화가 된다면 그때는 오를 것이다라고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올해도 계속 이렇게 고물가 현상이 이어질까요? 고물가? 네. 고물가는 제 의견도 그렇고 사실 시장에서 나오는 리포트들 많이 읽어보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더 고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뭐 사실 예고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전쟁도 끝나고 이제 뭐 물류 쪽도 정상화되고 그랬을 때 고물가가 과연 안 잡힐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시장에 풀린 돈을 감안을 했을 때는 내년이 오히려 더 리포트들을 읽어보면 피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올해 고물가 현상은 예고편에 불과하고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내년에는 그래도 좀 시장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생기네요. 이런 거 있죠. 네. 저는 주식시장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 말이 있거든요. 네.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네. 주식시장을 알면 저희는 네. 다 부자가 됐겠죠. 지금 누구나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누구나 좋은 시장을 얘기를 했을 때 나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낙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현대차를 살펴볼까요? 긴축과 더불어서 또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으면서 현대차도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는 현대차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물과 관련돼서는 사실 뭐 그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길게 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제가 가장 뭐 장점이라고 하는 것과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현대자동차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현대자동차는 지금 예전에는 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대기 기간을 갖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년이 넘게 기다려야 되고, 인기 차종 같은 경우는. 하지만 여기서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좋은 전략을 짠 게 뭐냐면, 제네시스 위주의 어떤 고가 차량들, 한마디로 돈이 많이 남는 차량들 위주로 우리가 보통 출시가 아니라 그 대기 기간을 좀 약간 짧게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그랜저를 살려고 하다 제네시스를 사면 현대차 입장에선 어떤 똑같은 대수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이익인 거고, 그다음에 하나 시장에서 좀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현대차 관련돼서 소송이 굉장히 많이 걸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미국은 또 이런 소송 같은 거 한번 걸리면 또 천문학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불발탄 같은 느낌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다음에 뭐 전기차 같은 경우야 뭐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사실 뭐 지금 굉장히 최상단에 있죠. 얼마 전까지 전기차 판매 대수만 봤을 때는 5등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길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오늘 이 정도 안 떨어진, 오늘 뭐 카카오 쪽은 뭐 9%, 8% 떨어진 기업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떨어졌고, 어느 정도 바닥 잡아가는 구간에서 오늘 이제 떨어졌는데, 저는 현대 자동차를 지금 앞으로 어떤 뭐 이런 뭐 미국 시장의 어떤 불안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제외한다라고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유일한 자동차 기업이에요, 현대차는. 왜 그러냐면 철강, 그다음에 부품, 그다음에 뭐 이런 운송, 이런 것들 다 일원화돼 있는 자동차에서 전 세계 현대자동차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미지만 좀 개선하고 시장만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현대자동차가 뭐 수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이라 생각하고 있고, 내수 기업이에요. 현대자동차는 수출로 버는 돈보다 내수로 버는 돈이 더 많거든요. 그럼 내수 기업이지, 그죠? 뭐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전기차의 미래를 봤을 때는 저는 뭐 가장 많이 성장할 기업을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뭐 시장 영향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주식이고 어떤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니까 조금은 뭐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근데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내일 반등은 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의견 들었습니다. 네, 전기차와 함께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네, 지난 금요일에 자율주행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가 됐는데, 네네. 이제 국내에서 자율주행이 완전히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전 세계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는 제가 상식으로는 아직 없고요. 자율주행도 단계가 있거든요. 자율주행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발이 필요가 없는 단계. 그게 가장 이제 엑셀레이터 브레이크를 안 밟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손이 필요 없는 단계가 이제 핸들을 움직여 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테슬라가 구현을 하고 있는 눈이 필요가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완전 자율주행, 머리가 필요 없는 단계까지, 운전석에 아주 사람이 안 앉아도 되는 단계가 오는데, 사실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가 언제까지 앞당겨질까? 저는 이거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자율주행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 법적인 부분도 저는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네. 그렇고, 만약 완전 자율주행이 뭐 실현된다라고 하면 뭐 음주운전 그 대리기사분들은 뭐 사실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네. 좀 없어지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저는 아직까지 먼 나라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막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단계인 건 맞긴 합니다만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율주행은 지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자동 차이도 어느 정도 한 2단계, 3단계까지는 다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완전 자율주행은 전 뭐 아직은 좀 먼 나라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에도 4단계로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가스터디 교육을 살펴볼까요? 스타 강사 현우진 씨가 현우진, 네. 은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발언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네. 메가스터디 교육은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일단 스탑일까요? 그 의견 드리고요. 이분 그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죠? 200억. 200억이죠. 네. 네. 부럽죠? 네. 네, 부럽다라는 말이. 200억인데 그 메가스터디 1년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메가스터디 매출의 20% 정도를 그 현우진 씨가 다 달성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예전에 2013년도인가 현우진 씨 이분이 메가스터디 오시기 전에 다른 분이 초스타 강사가 계셨었어요. 네. 사실 그분도 이제 메가스터디 나가시면서 메가스터디에 굉장히 좀 우려 섞인 좀 그런 뉘앙스들이 시장에 좀 팽배했었었는데 제가 체크는 안 했는데 아마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얘기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디지털 대성 아마 올랐을 거예요. 디지털 대성에 한석원 이제 우리나라 3톱이 있거든요. 네. 현우진 씨랑 디지털 대성의 한석원 그다음에 이투스의 정승재라는 분이 계세요. 그 세 분이 3톱입니다. 네. 그분 이제 근데 여기서 현 강사님이 나가시면은 이 두 분이 이제 각광을 받을 거고 그러면은 뭐 이투스는 이제 비상장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대성 쪽에서 한석원 강사분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수혜를 볼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이제 뭐 메가스터디 주주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퇴냐 이적이냐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 현 강사분을 그 정도 지금의 연봉을 줄 수 있는 기업은 없죠. 지금 현재는 네.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 연봉 주다가는 회사가 망할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몸값을 높이려고 메가스터디한테 나 그만둘 수도 있어. 그러면은 뭐 매출 20% 날아가는 거야라고 했을 때 좀 몸값을 높이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분이 뭐 조금 더 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 메가스터디를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 대성의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한석원 강사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은퇴를 한다. 그러면 뭐 디지털 대성이 전 개인적으로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적이라고 하면 가능성은 없지만 조금 뭐 얘기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고 메가스터디는 또 그 구조상 스타 강사를 계속 발굴해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갑자기 나오진 않겠지만 그리고 뭐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뭐 학생들이 막 뭐 굉장히 원하는 강사분이니까 그래서 이틀 연속 급락은 좀 제가 봤을 땐 심했다. 그리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뭐 내일 반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둔다라고 하면 저는 뭐 메가스터디를 바닥에서 잡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디지털 대성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매출의 20%를 현우진이라는 스타 강사분이 네. 차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진짜로 은퇴 소식이 이 메가스터디 교육의 매출에는 큰 영향을 줄까요? 완전 큰 영향 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 워낙 넘사벽의 어떤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 정도 대우를 받고 학생들이 이제 따르는 거겠지만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3톱 한석원, 정승재 이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메가스터디에서 이 뭐 한석원이나 정승재 강사분을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은 이쪽 매출은 뭐 사실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그냥 불을 보듯 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또 앞으로 스타 강사의 진짜 은퇴냐 아니면 이적이냐라는 그쵸, 네. 이슈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엔스탑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엔스탑이 끝난 뒤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 TV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한꺼번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슈가 또 하나 있죠. 네.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그쵸. 있는데요. 네. 또 그래서 오늘 한국항공운주가 조금 더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는데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그 의견 드리고요. 이슈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네. 하지만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가고 있는 건 누리호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다 하죠. 사실 비행기, 헬리콥터 다 하긴 하는데 지금 일단 항공기 부품주도 굉장히 좋고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가 만드는 경공격기라고도 하고 경항공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폴란드,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한 나라가 또 있는데 이 세 나라의 이 경공격기를 다 계약이 완벽하게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앞으로 이제 역대급 매출이 이제 담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어떤 내용도 갖고 있고 실적도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누리호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를 하시는 건 좀 약간 좀 번지수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리호가 성공을 했으면 좋겠지만 네. 만에 하나 실패한다라고 해도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리호 말고 한국항공우주를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그 전투기, 네. 전투기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폴란드,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하나 기억은 안 납니다. 다 계약을 완벽하게 체결하면 네. 최소한 2개는 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그래서 역대급 그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야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늘 관련주들 막 상한가 간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 길게는 못 가죠. 그래서 저는 누리호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영향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는 것을 염원하긴 하지만 실패해도 한국항공우주가 그냥 조금 흔들리다 말 것 같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국항공우주를 방산주로 살짝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방산주죠.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한 방산주 말고 네. 또 좀 더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도 역시 좀 힘을 보여줬듯이 음식료 업종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약간 작은 기업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트에서 가격표를 볼 수밖에 없는 그 큰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CJ 대상 이런 기업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그 경제 활성을 위해서 막 그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 지금 중국이거든요. 네. 다른 나라들은 좀 몸을 사리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이제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런 기업들 느낌 보면 오늘 같은 날은 다 빠지긴 했었습니다.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네. 요 이제 중국 인프라 관련돼서 건설기계 쪽 좀 큰 애들, 큰 종목군들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과 기계 그리고 음식료 업종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들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고엔스탑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와 한일사료,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비덴트는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막으로 올라올 텐데요. 첫 번째로는 현대차가 올라왔습니다. 네, 매수가가 21만 5천 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비중 10%. 네. 일단 현대자동차가 10%인 거 보니까 주력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거든요. 종목을 샀을 때 네. 이거 진짜 괜히 샀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군이 있고 떨어지면 네. 이거 더 살 돈이 없어서 내가 그게 지금 한스럽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군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저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안정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현대자동차는 사실 전 사실 원래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현대자동차를 한 몇 년 전서부터 계속 방송에서 종목 상담할 때 매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 의견이 뭐냐면 지금 아파트나 어떤 주상복합 같은 사시는 분들 보면 지하 주차장 내려가 보면 사실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상하게 좋은 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하 2층보다 3층, 4층이 막 비싼 차들이 많아. 근데 어디를 가더라도 진짜 외제차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내수 점유율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최근에 작년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 부분 뭐 현대자동차는 뭐 수출해서 얼마 번다, 환율이 얼마다 이거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환율 따지면 현대자동차 지금 날라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 전기차 쪽에서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대란만 끝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도 좋지만 뭐 실적도 뭐 굉장히 지금부터 더 좋아지고 전 세계에서 아마 자동차 판매 대수가 미국에서 늘어난 기업은 현대차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가격적으로 떨어졌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저점에서 뭐 계속 모아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차라리 내가 지금 현대차를 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고 싶다 네. 그런 느낌을 줄 때 지금 별로 사고 싶진 않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서 좀 사고 싶을 때 그때 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새로 사고 싶다 그런 느낌을 줬을 때 추가 매수 비중 10% 뭐 한 20%까지 늘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지금 실적도 좋고 또 전기차로서의 앞으로 성장세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고 나중에 반등이 올라올 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16만 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또 올해 10월에 전기료가 올라간다라고 네. 또 오늘 나왔는데 삼성전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그 테슬라의 태자만 들어가도 엄청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 이제 그 사이버 트럭이라고 트럭이 그 트럭 같이 생기진 않았던데 그 트럭 거의 그 카메라 모듈 그 독식을 했죠. 삼성전기가. 그것 때문에 지금 원래는 뭐 예전 같았으면 뭐 삼성전기도 사실 뭐 상한가 가지 말란 법 없으니까 갔을 텐데 시장이 굉장히 좀 야속하긴 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기 지금 가격대 좀 약간 재미가 없는 기업이긴 하고 MLCC의 업황이 좋아질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만 최근에 좀 약간 잠잠하긴 해서 움직일 모멘텀이 크진 않지만 시장 대비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뭐 견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한 가격대가 여기시죠. 언제 하셨나 한번 맞춰보면 요나라님은 요나 사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나왔을 때. 근데 수익이셨다가 지금 손실로 빠진 구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럴 때 굉장히 좀 그 심리적으로 좀 압박이 많이 오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이 10% 정도시니까 역시 조금 올라갈 것을 예상하지 마시고 올라간 것을 확인하시고 뭐 한 5% 정도 더 사시는 전략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시장이 지금 오늘 대형주들 너무 두드려 맞아갖고 사실 중소형주들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대형주들이 너무 힘을 못 써서 삼성전기도 역시 좀 뭐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정리하면 좀 기다려도 안 올라오는 종목이 태반이거든요. 기다리면 다 올라간다. 그런 주식 투자로 손해볼 일이 누가 있겠습니까? 삼성전기는 저는 요 가격대에서 조금 사놓고 기다리시면은 그냥 좋은 느낌, 시장만 조금 안정된 느낌만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양봉을 확인하신 후에 조금 더 추매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9만 6천 원에 네.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5%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괜찮을까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고가권에서 거의 뭐 마이너스 한 50%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 사실 뭐 설명이 불가능하죠.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식이면 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입장에서도 자사주 매수를 5천억인가 들어가면서 좀 주가 안정화를 꾀하려고 이제 느낌만 주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근데 전혀 먹히지가 않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네. 주식은 원래 다 떨어져요. 주식은 원래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코로나 때처럼. 코로나 때 진짜 뭐 코스피가 마이너스 8% 찍은 걸 보시는 분들은 다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느낌 보면은 매도 클라이막스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럼 LG전자를 지금 여기 사서 무엇 때문에 올라가야 되나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라고 하면 좋지만 딱히 LG전자는 이것 때문에 올라갑니다라고 뭐 강력하게 어떤 좀 밀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사실 크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재작년인가요? 그 스마트폰 작년이죠. 접으면서 스마트폰 사업 접으면서 엄청난 적자를 이제 안 봐도 된다는 점 때문에 LG전자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
뭐 지금 가격권을 LG전자의 어떤 실적과 비교를 하면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샀을 때 시장이 반등 주고 안정됐을 때 LG전자가 막 올라갈 것이냐? 물론 올라가겠죠. 올라가겠는데 남들을 부러워할 만큼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좋지만 좀 약간 얌전한 흐름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비중을 확대를 5%시면은 사실 뭐 5% 사셨으면 자산 규모가 얼마신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가도 사실 그렇게 큰 느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력주는 아니신 걸로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지켜보자. 걱정은 하지 마시고. 네. 네, 오늘 이렇게 LG전자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하지만 또 박근호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밴드가 네, 있잖아요. 네. 네.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긴 하지만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시장 리포트들, 그다음에 그날 장 전에 나오는 호재 기업들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거 올랐네? 이거 뉴스가 8시 20분에 나왔는데 충분히 내가 봤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종목군들 뉴스를 장 시작 전에 다 전달해 드립니다. 밴드에 제 이름 치시고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